일본의 어떤 이런 본처와 후처 구도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인이 남편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바람이 이제 난 거예요. 현지처가 생겼구나. 네, 아주 그 나쁜 짓을 일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부인은 너무 화가 나고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으니까 사람을 써서 그 여자를 죽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목을 잘라서 가지고 오라고 했죠. 자기한테. 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목을 잘라서 가져왔더니 그거를 막 뺨을 부비면서 깔깔깔깔 웃다가 너무 웃다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여자의 얼굴을 막 뺨을 막 비비다가 비비다가 너무 웃겨서 그러면서 미친 귀신이 된 거예요. 너무 미친 사람 같아. 진짜로 이제 광기에 들린 거지. 정말 이제 야. 미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죽어서 귀신이 돼서 그 남편까지도 결국 죽이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존재하거든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여성 귀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그거는 이제 뭐 비슷한 지점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성 귀신의 양상이 다르다는 건 굉장히 큰 차별점이고 어떻게 왜 귀신이 되는가가 또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것도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소복 귀신이 나오게 된 것도 어쨌든 일본의 어떤 그 이미지를 받아들인 거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그리고 있는 이런 귀신의 상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그다지 차이점이 없는 이제 그런 지점들이 있죠. 어디서 재밌는 걸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장화홍련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귀신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영화로 만든 김지훈 감독의 장화홍련을 보면 거기 나오는 귀신은 오히려 일본형 귀신에 가깝게 표현이 되죠. 그렇죠. 예. 흰 옷 입고 막 몸을 꺾으면서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것보다 더 앞에 나왔던 링과 주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연출을 무서운 귀신의 이미지. 네, 그렇죠. 사람들이 그걸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니까요. 괴기스러운 그 이미지를 무서워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들어왔던 이런 옛날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가 실은 나의 문화적인 거하고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고 괴담이나 무서운 이야기조차도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자장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또 그런 점에 있어서 무서운 이야기, 괴담 이런 것들을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의 원류 같은 것들을 찾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민족성과 그리고 문화적인 거에서 기인했다는 걸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귀신이 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것을 못 이뤘다라는 일종의 한국으로는 그렇죠. 한 일본에서도 욕망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여자 귀신이 많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자들이 그 안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 이뤄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구조적인 들거든요. 문제. 그러니까 맞아요. 구조적인 문제. 네. 근데 일본에서는 특히 뭐였냐면 일본은 그게 사랑이라는 어떤 주제로 된다면 누군가를 좋아하고 굉장한 괴기스러운 소리가 나긴 하는데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자체가 일본에서도 어떤 억압이 되지 않았나? 왜냐면 유부남을 좋아하게 된다거나 맞습니다. 뭐 아니면은 임자인은 어쨌든 유부남이 아니더라도 그 사랑을 못 이룬다거나가 일본 여자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어떤 욕망행처럼 느껴지는 반면에 한국 여자들은 또 그런 게 아니 신분 사회에서 그 유교적인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제도적인 그런 갈등 그게 마치 귀신의 이야기로 표현되지 않았나?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근세 시대 보면 일부 다첩이 거의 뭐 허용되다시피 한 그러니까. 이런 시대다 보니까 여성과 여성 간의 여성들끼리의, 어떤 질투, 음. 뭐 투기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저 사람을 내 걸로 만들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욕망이 귀신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무당 만났던 이제 이야기를 다시 돌아오자면 예.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나는 귀신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우리 흔한 말로 귀신 이야기 하고 있으면 귀신이 온다 오나요? 이런 이야기 예. 하잖아요. 맞아. 그게 좀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냐? 가능성이 있냐? 네, 물어봤어요. 귀신들은 그렇대요. 자기 얘기하면 좋아하는 네,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사람이나 하더라고요. 귀신이나 네, 그래서 관종들이구만요. 네, 이 무당들이 어디 가서 자기들은 쉽게 귀신 이야기 절대 안 한대요. 자기가 봤던 귀신이건 알고 있는 귀신이건 귀신 이야기 절대 안 한대요. 왜냐하면 와서 듣고 있는 걸 자기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공간도 마찬가지죠. 음. 네. 또 이런 녹음실 좋아한다면서요? 녹음실 좋아하죠. 네. 소리가 나는 막 이렇게 증폭되고 하는 곳들 안녕하세요. 좋아하죠. 안녕히 쇼핑몰 가세요. 쇼핑몰 이런 데 좋아할 것 같은데. 환한데. 지금 돈돌님은 귀신도 아니야. 사람이 그 돼서 얘기하지 마. 최대한 밝은 데 있을 어.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래야 제 내 마음이 좀 생각에는 편해요. 좀 반대인데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뭐 어둡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영향력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뿜는 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잘 오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오히려 몇몇이서 모여서 있는 그 공간, 자기가 그 옆에 있어도 자기 존재가 좀 어필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럴 수 있죠. 예, 예. 장난을 칠 수 네. 장난을 칠 수 있거나. 주목받을 예. 수 있고. 컨트롤되는 예. 정도의 그 몇몇-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귀신이 아무리 장난쳐봐야 신경도 안 쓸 것 같지만 몇몇이 우리 지금 4명이 모여 있으면 4명 사이에서 자기가 뭔가를 하면 그걸 어필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막 나 있어 옆에. 뭔가 목소리가 하나 어. 더 들어간다고 네. 하는 거. 다섯 명 지금 5명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이랬어요? 아니 차라리 그런 나중에 공 홍 예. 박사님이 이제 랜딩할 때 들리는 거지. 예. 어. 그런 공간에서 장난치는 게 더 재밌지. 쇼핑몰 같은 공간에 가거나 대낮 밝은 곳에 가서 그게 무슨 티가 나겠어요. 아니 저 귀신들 막 춤도 추고 막 다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울하게 그렇게 있냐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저는 이제 또 궁금해 뭐냐면 그 음기양기라는 말 쓰잖아요. 음기가 그렇죠. 많이 모이는 곳에 귀신이 네. 많이 모인다. 실제 무당들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요? 귀신 자체가 음기로 가득 찬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실은 왜 아주 포괄적이긴 하지만 음과 양이 여성과 남성은 또 그렇죠. 여성이 음이고 음. 남성이 양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형 귀신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기라는 건 밤에 훨씬 더 강하고 물 가까운 곳에 더 강하고 예. 갇혀 있는 이렇게 기가 순환되지 않는 곳에 고여 있는 경우 기가 고여 있는 곳에 더 강하고 음. 그래서 녹음실 같은 거 밀폐된 공간 이런 곳에 더 강하고 그렇거든요. 뭐 지하실 같은 공간? 그렇죠. 어. 그런 음기가 많은 곳에 귀신이 거하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오지 않게 만들려면 양기가 가득한 물건 같은 것들을 놓아두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양기가 있는 물건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가시가 돋아 있는 그런 나뭇가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진짜요? 네. 엄나무 같은 것들. 어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양기가 강한 뾰족하게 가시가 나와 있다는 게 양기가 강하게 표출돼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걸어두거나 하면 귀신이 이제 들어오지 못한다. 양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지 전혀 몰랐네요. 그냥 네, 막 그렇게 되게 이야기하죠. 밝거나 뜨겁거나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가시 흔히 같은 생각하기에 저게 음양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지라고 하는 것들 중에 되게 의외의 것들이 또 거. 가시 음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양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가시 있는 엄나무 같은 것들이 귀신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어떤 물건 그런 것들 말린 엄나무 가지를 걸어두면 부정한 것들이 못 들어온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배나무라든지 뭐 이런 나무들은 귀신을 불러오는 나무 뭐 이런 걸로 맞습니다. 얘기하지 예, 않나요? 귀신 불러오는 나무들도 또 있죠. 있죠.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 하나요? 일본에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뭐 이런 표현 표현- 나는 전혀 예. 못 들었지. 우리 네. 이번에 인간 약간 알고 그런- 싶어 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 그 대통령 할 때 그 노인분들이 나뭇가지 들고 그 거기를 돌았대잖아요. 아 몰라? 아 그 이야기요? 그 얘기 네 아시죠? 알죠. 예. 네. 아니 다 이게 모르고 관심 처음 있는 사람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를- 얘기야 진짜? 무서워. 우리 대통령이 전통 무속이나 우리 한국의 고유의 것을 너무 사랑하셔서. 좋아하시는 거는 네. 뭐 나쁜 일은 아니죠. 예, 근데 왜 노인분들을 거기다 써먹냐고. 자원봉사겠죠.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되게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의 처녀 귀신이나 이런 경우는 그 결말이 항상 뭔가 이렇게 원한이나 이런 게 해소돼서 그렇죠.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좋은 곳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끝나는데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 원한이 엄청 큰데 아까 처음 소개해 주신 얘기도 그렇고 마을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막 네. 상관없는 사람도 막 다 죽여. 네. 그리고는 자기가 요괴가 되어버려. 그래서 또 일본에는 요괴가 엄청 많잖아요. 아 많죠. 그런 식으로 요괴가 하나씩 생기면 점점 더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본은 자신들이 설명할 수 없는 재해를 그렇게 귀신의 얘기로 덧붙이는 게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재해가 자연재해나 많지. 맞아. 바닷가에 있는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뭐 해일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그래서 한 마을이 다 못 살되는 걸 마치 귀신의 영향인 것처럼. 네. 뭐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우리는 들어요. 귀신이 이렇게 생겼다가 뭔가 소동이 벌어지고 이제 귀신이 좋은 곳으로 가면서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네. 해피엔딩이죠, 되게. 일본은 요괴가 계속 그럼 남아 있는 이게 결말상 남아 있죠.
남아 있죠. 근데 성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근데 걔들은 저는 근데 어. 약간 네. 아무래도 유일한 여성 패널이다 보니까 그 어. 여기에 좀 약간 이파서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약간 사이다 같은 게 있는 거야 일본 쪽은. 맞아요. 능력자가 되는 건가? 네. 아니 나는 성불하는 것조차도 뭔가 슬퍼. 그렇죠. 아니 그게 뭐라고 원한 풀렸다고 가버리냐고. 가버리냐고. 아니 죽어서 좋은데 가야죠. 그 아니, 천국 계속 가야지.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 어쨌든 시원하잖아. 파워 행사를 하잖아. 맞아요. 어. 아니 상관없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데. 아니 그건 슬픈 일이지만 여기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점점 더 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일본의 여기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죠. 맞아요. 우리나라는 주체적이야. 남성한테 그치. 맞아. 부탁을 해요. 맞아. 그 점이 달라요. 사또 또. 이런 네. 권력자에게 부탁을 하지. 자기가 귀신이면 찾아가서 직접 응징하면 되는데 한을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직접 이유가 뭔가면 공권력을 써야지 직접 하면 안 돼요.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절을 잃었다라는 그런 음해와 오해 같은 것들을 풀고 싶기 때문인 그렇지. 거예요. 내가 직접 그 해버리면 남자를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맞네요. 목적이 음. 아니고 벌 주는 게 아니라. 네. 음. 내가 이거를 만천하에 알리고 싶다. 내가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이야기인 맞아요. 거죠. 슬퍼요. 네. 이게 마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약간 그런 그런 맞아요. 예, 네. 굉장히 사실. 그래서 찾아갔더니 뭐 심장마비로 다들 죽네. 네. 얼마나 아 죽지 마세요. 얼마나 이러면서. 답답해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사건 설명도 안 되는데. 했는데. 네. 등장만으로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돈돌림 같은 분이 이제 부사 사또로 가게 아우, 되면 가면 바로. 네 이제 뭐 이렇게 사건은 네버엔딩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저 같은 사람이 가면 나도 이제 해결이 원기가 될 돼버릴 거고요. 거야. 아니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꼭 한이 있어야지 귀신이 된다 그러면 귀신이 그렇게 많이 될 수 있나? 아 한이 뭐 다 한이 많죠 왜 나름대로 다. 다들 나름의 한은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저도 지금 원한이 막 뻗치는데 아, 그런가요? 그렇군요. 돈돌림은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없죠 근데 사실. 보통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뭔가 저는 이제 뭐 약간 금오신화 같은 것도 생각이 나는데 뭔가 결혼이 뭔가 양가 반대로 인해서 잘 안 됐다거나 아니면 전쟁 그렇죠. 때문에 커플이 뭔가 헤어졌다거나 네. 뭐 한쪽이 뭔가 결혼 약속한 상태에서 억울한 죽음을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당했다거나 그죠? 뭐. 그랬을 때는 귀신으로 나타나서라도 그 사람을 한번 보고 싶고 그 사람과 하루라도 살아보고 네. 싶고 근데 또 그것도 살면 또 원한이 풀려서 또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귀신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해. 음. 원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 맞아요. 이게 시대적 배경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 아까 1600년대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은 무슨 시대길래 그렇게 여자 귀신들이 많이 나왔고 네, 네.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장화홍련이나 아랑전설은 되게 조선 시대 그런 유교 문화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조선 후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고려 시대 여자 귀신을 나 들어본 적이 없어. 난 국어교육과인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설화만 있죠. 설화만. 그때는 좀 자유연애했던 시절이라 조선보다 훨씬 그랬죠. 그래, 예. 네. 근데 꼭 여자 귀신은 조선 후기야.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또 그런 귀신에 많이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유교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근본주의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어떤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게 조금 약했어요. 그 전까지는 여성이 재혼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성은 재혼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그게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면 조금 뭐 너무 과장된 걸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조선 후기로 갈수록 훨씬 더 유교적인 것들을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규제가 강해졌구나. 네, 오히려 반대급부로 여성형 귀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늘어났죠. 억울한 실거지야.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 네. 얼마나 처녀 귀신이 무서운 존재라고 여겼냐면 옛날에는 여성이 처녀로 죽었고 나면 시체를 사거리에 묻었대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밟고 지나가서 그 기운을 좀 눌러야 된다고. 그래야 송각시가 안 생긴다고. 너무 슬프다. 네. 진짜 시체가 돼서도 밟히는 존재는 이 얘기는 제가 그때 여자 귀신 소개할 때 했던 것 같아요. 밟은 곳에다 일부러 맞아요. 묻어서 네. 양기를 받으라고. 네. 저희 그 그랬대요. 디테일한 기억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좀 네. 슬퍼요. 우리나라 그렇죠. 여자 귀신 특히 슬픈 것 같아. 네. 근데 우리나라 여자 귀신 뭐 처녀 귀신이 예를 들면 귀신이 돼가지고 막 엄청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네. 아니 막 뭐 엄청 날아다니거나 막 그런 이야기는 별로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설화나 민담에서는 여성 귀신 혹은 남성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귀신이 실제로 뭔가 힘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했지? 보기만 하면 이렇게 깜짝 놀라서 다 그거라니까 나대잖아. 아까 말씀하신 그 영화 월화의 공동묘지가 그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거랑 전설의 고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도 아니 크죠. 사또도 나름 권력 그 고을의 최고 권력자인데 귀신만 보면 이렇게 나뒹굴잖아요. 그게 아마 또 무당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그 무당은 귀신은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느낌을 들게 만드는데요. 네, 사람한테 그냥 본능적인 존재 두려움을 자체가 네,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죽음의 영역에 있는 존재를 보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두려움이 이렇게 그- 일어난다는 거구나. 주변의 온도가 내려간대잖아요. 1도 뭐 몇 도 내려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식스센스 입에서 연기. 제가 예. 그거야 부교감 신경이 자극돼서 그런 거고. 아니 진짜로 주변 온도. 제가 흉가에 몇 번 가봤었거든요. 예. 네, 아, 그런데 가면- 이렇게 차 전부 기온이 낮아요. 그렇다니까. 네, 확실히 조명이 없어서 그런 거. 서늘하고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그리고 습하고 예. 공기의 질감도 달라요. 오늘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뭐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집이 오래돼가지고 곰팡이가 펴가지고 맞아. 사람 생기가 그 없어서 빈집 놔두면 빈집은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예, 돼요. 금방 맞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음기가 모인다고도 설명할 수 그렇죠. 있고. 음기가 보인다고 설명하는 아 거죠. 참 진짜 궁금한 게 무당 무속인들을 많이 만나보시고 물어보시고 했잖아요. 네. 비슷한 걸 물어보시는데 네. 그 중에 정말 어떤 그 스탠다드에서 많이 벗어난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 없으셨습니까? 다 이렇게 매뉴얼대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닙니다. 이런 괴담이 하나 있어요. 예. 뭔가 하면 아왜 괴담을 네. 제가 이제 그 괴담이 인상적이어서 네, 물어봤죠. 먼저 괴담부터 소개해드리자면 귀신은 산 사람하고 전부 다 반대로 한다라는 괴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 들어요. 네. 다 반대로 한다. 무당이 누가 점을 보러 왔는데 너 왜 저런 걸 달고 왔어? 라고 한 거예요. 뭐 귀신이 달려왔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가 보이시는데요? 했더니 네 옆에 물구나무 서 있는 사람 있잖아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귀신도 진짜 보통 힘든 일이 아니네. 네, 근데 실제 그렇대요? 실제 그렇대요. 실제 그런 귀신이 있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신기하다. 되게 고약한 귀신들 중에는 사람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구나. 네, 예를 들면 정말 물구나무를 서서 거꾸로 서서 있다거나 아니면 천장에 붙어 있다거나 그 무당 말로는 자기가 못 본 척하고 계속 무시를 하고 있으니까 주의를 끌고 싶어서 일부러 네. 아, 계속 아, 벽하고 천장을 기어다니더라고요. 이제 그런 귀신들이 존재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뭐 예, 예. 네. 관종이라니까. 네. 결론.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괴담 혹은 무서운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꼭 맥락 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괴담 속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괴담의 근원 같은 것들을 짚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역사적이거나 문화적인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의해서 귀신의 모습 또한 달라진다. 이제 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화왕대가 아무데나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음. 네. 뭐 일종의 귀신도 문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맞습니다. 공포도 일종의 사회 네. 문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그렇죠. 안에는 그런 게 나타나는 것도 요즘 귀신 하면 또 전혀 다른 어떤 귀신들이 나올 수 네, 있는 요즘은 것도 완전 다른 귀신들이 좀 나오죠. 쿨한 귀신들. 예, 엄청 쿨한 귀신들이 전 무슨 뭐 최근에 뭐 신입사원 여성이 회사에서 겪는 뭐 그런 것도 막 흥미롭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그게 그 영화 오피스였잖아요. 네, 예. 오피스에서. 오피스.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요즘은 약간 좀 다른 의미에서 또 여기가 또 설정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음. 생각도 들어봅니다. 하이 마마는 엄마가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귀신이 된 얘기잖아요. 드라마. 아, 몰라요? 아니, 안 봤어 몰라요. 이거 스포일러 아닌가요? 그 드라마 이미 다 끝나서 설정이에요? 예, 설정이 엄마 네. 귀신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나타난 이거 짠하네요. 얘기. 예. 7월 13일에 굉장한 네, 디테일인지. 다시 한번. 이 방송이 나가고 얼마 안 있으면 바로 개봉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7월 13일이죠. 네. 다 같이 극장으로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극장에서 봐야 소리 때문에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아, 훨씬 그렇습니다. 7월 그러면- 13일입니다. 7월 13일 날 극장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다음 주에도 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많이 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